베트남의 젖줄 메콩강. 장대하게 흐르는 메콩강을 가로질러 교량 공사가 한창이다. 주탑과 주탑의 거리가 450m로 이것 역시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사장교입니다. 교량 건설은 물론 도로와 빌딩 등 베트남의 주요 시설물을 건설 중인 경북 기업들. 베트남에 불고 있는 경제 한류의 열풍이 뜨겁다. 소위 말하는 상전벽해. 야,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Cái thứ hai nữa là cũng đã đón nhận những cái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xã hội của thế giới nói chung thì cũng đã chuyển vào Việt Nam cũng rất là mạnh mẽ. 이 나라 자체가 이제 해외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풍부한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포스트 중국이라 불리며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으로 떠오른 베트남.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내건 경북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 단순한 수출국을 뛰어넘어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승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경상북도 경주의 한 호텔. 지난 5월, 이곳에서 경북도청이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 해외 바이어와 경북 도내 중소기업 60개사들이 참가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열린 것인데, 다양한 국적의 해외 바이어들 중 도내 기업들이 특히 주목한 나라는 다름 아닌 베트남이다. 그다음에 스위트, 그다음에 헤즐넛. 그러니까 베트남하고는 맛이 약간은 틀려요. 베트남 커피 굉장히 진하게 맛있어요. 예. 근데 이 커피가 이제 대세예요. 경북 영천에서 액상 커피를 생산해 국내 편의점에 납품하던 이 업체는 베트남 커피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제품들을 준비해 왔다. 물론 베트남에도 커피가 생산됩니다. 생산되는데 우리가 흔히 옛말에 뭐 에스키모이한테 냉장고 팔러 간다 또 우선 이야기 있었지만 오히려 선호도가 있는 나라에 그 상품이 오히려 더 활성화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권해드렸고 그 아이스 음료 쪽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바이어도 굉장히 협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진출을 꿈꾸는 도내 중소기업들. 다른 제품들보다 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 해도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 이제 발품을 팔아서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인터넷으로 해도 이제 힘들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장소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해외를 진출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이나 이상 이런 자리는 너무 절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이렇게 빠르게 해외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청은 1년에 두세 차례 해외 바이어들을 꾸준히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저희 오늘 참석한 50여 명의 바이어들은 저희 주재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그 주재관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해서 검증된 대형 바이어들을 다 모셨고요. 특히 이제 그 신흥 동남아 쪽은 관에서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저희 중소기업들이 그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중소규모의 어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2016년 한 해 18억 달러였던 경상북도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대베트남 수출이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한 100% 이상 성장했고요. 특히 4월 달에는 한 280% 정도 수출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청은 지난 5월 호찌민 도심에 베트남 통상지원센터 호치민 사무소를 열었다. 이게 우리 경상북도 기업 제품을 전시합니다. 통상지원센터 호찌민 사무소는 베트남과 경상북도의 통상 교류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지역의 특산품과 제품 홍보는 물론 도내 기업의 현지 진출까지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 센터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기업과 또는 통상 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가고 향후에는 동남아의 진출의 기반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최신 설비의 숙성실을 갖춘 이 회사는 4년 전부터 베트남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베트남 시장을 목표로 만들고 있는 상품은 건강식품 중 하나인 흑마늘. 상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된 거죠? 여기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이요? 네. 쫀득쫀득하고 먹어보면은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늘 고유의 냄새도 없고 그리고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마늘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마늘 산지로 유명한 경북 의성. 흑마늘은 의성에서 나는 한지형 국산 마늘만을 사용한다.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어 맵고 향이 강한 의성 마늘을 적정 온도와 습도에서 45일 이상 발효 숙성시키면 영양가 높은 흑마늘이 탄생한다. 흑마늘 발효 기술로 특허까지 받은 영농조합은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 진출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근데 바로 베트남 사람들 그런 거예요. 비록 내 소득에 비해서 값이 높다 하더라도 내 건강에 좋다면은 사 먹는 그런 인성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더라 이거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트남에서 흑마늘의 우수성만 알려진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열심히 제품을 홍보 중이다. 우리나라 홈쇼핑들이 지금 베트남 진출이 돼가지고요. 차림매김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도 제법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와 함께 런칭을 해서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미 재작년부터 홈쇼핑사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한약재를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 국내 판매만 하던 하늘 호수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에 매장까지 냈다. 지방의 작은 업체, 그것도 단일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저작년에 얼마 안 됐어요.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물건만 보내고 밴드가 그 물건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분이 제안하셔가지고. 예, 내 자기는 오랫동안 하늘옷을 써봤는데 이걸 베트남에 팔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옷 매장이 그대로 있어야지 주지 안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옷 매장을 열었어요. 베트남 진출을 앞두고 서미자 대표는 새로운 제품을 준비 중이다. 이제 한약재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자리 잡았을 때보다 이제 베트남도 이제 여자들이 화장을 시작하는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도 오히려 낮고 또 성장이 또 되는 나라잖아요. 오히려 이제 너무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막 이래 퇴보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장이 좋다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아예 베트남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세운 기업도 있다. 경상북도 경산에 본사가 있는 대영전자는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작년 한 해 매출만 692억 원에 달할 정도로 22년간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들이 막 뜨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어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예, 삼성전자 냉장고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로 오랜 기간 거래해온 대영전자는 필리핀과 폴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출은 물론 자체 개발한 브랜드 제품도 생산 중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세워 베트남 진출에 첫 발을 뗐다. 차량 경례 안녕하십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삼성 관련해서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 회사에 사활을 걸고 3년 넘게 준비해온 베트남 공장 설립이 2016년 12월에야 결실을 맺어 현재 부품 생산 중이다. 이게 이제 요 앞에가 정문이고요. 들어간 입구가 이제 좀 있어요. 사무실이 이제 2층에 있고 대회실이 있고요. 규모가 꽤 커 보여요. 13,000평인가? 12,000평인가 됐죠? 13,000평에 건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꽤 크고 여기 국내보다 3,000평입니다. 이게 3,000평이고 그게 13,000평이니까 4배 정도. 4배요? 예. 베트남 현지에 있는 대영전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호찌민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베트남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가 첨단 공업단지인 이곳에 한국의 대기업이 있고 바로 옆에 대영전자 베트남 공장이 있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대기업으로 바로 납품한다. 이 부분은 일반 청소기, 일반 청소기, 진공 청소기의 헤드가 되겠습니다. 직원 700명 중 한국인은 단 20명. 나머지는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베트남 직원들로 양질의 노동력은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가장 큰 이유였다. 인건비 부분만 생각하면은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베트남이 약간 60% 수준, 60에서 70% 수준의 지금 좀 낮은 인건비. 거기다가 나라 자체가 젊고, 그다음에 인력들이 교육열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따졌죠. 그러니까 인력 부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하고 키우고 기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베트남이 최적이다. 매일 아침 열리는 현지 베트남 직원의 교육 시간. 복잡한 제작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교육이 필수다. 3, 4A. 이게 제일 처음에 로봇 청소기 나왔던 스텔스. 생산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머리에 애워야 돼. 나도 애웠어. 자, 이거 576. 직원 대부분이 베트남 현지인이다 보니 통역을 거쳐 대화하느라 시간이 걸리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한국인 관리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겠다.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10명 몇 명에서 자기들이 사비로 한국말을 배울 테니 회사에서 회의실만 공간을 좀 할애해달라. 강사를 불러 자기들 공부를 하겠다 이러기에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너무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인구 9천만 명 중 30대 이하가 절반인 베트남. 대영전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저희가 아는 제품들이 저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설비나 장치 산업입니다. 약간의 이제 뭐 한국에서는 크게 좀 발달된 기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하이테크 기술이거든요. 고기술이고 그걸 또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을 오퍼레이터로 키워내고 그런 친구들이 향후에 또 관리자로 키워낼 수 있다면은 이게 뭐 굉장히 좀 유망하죠. 메콩강 유역의 밤콩 지역,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베트남으로 흐르는 거대한 메콩강 위로 다리 공사가 한창이다.
총 길이 2,970m, 다리 폭만 26m에 달하는 대공사를 진두 지휘하는 것 역시 경상북도 기업이다. 저 지금 스틸 가더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거는 것이 사장교거든요. 여러 개의 주탑이 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사장교는 다리 모양은 아름답지만 시공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해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다리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장교인 거가대교와 인천대교를 설계 감리했던 경북기업 다산 컨설턴트가 이 밤콩다리 설계를 맡았다. 베트남에서는 보기 힘든 대규모 공사다. 저 케이블 보십시오. 저 케이블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데 가장 긴 케이블의 길이가 220m예요. 220m라면은 100m 달리기를 생각하셨을 적에 굉장한 저 케이블 길이죠.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사장교. 공사 비용도 상상을 초월한다. 총 공기는 4년이고요. 그 다음에 총 공사 비용은 2억 불. 2억 불이요? 예. 2억 불이니까 약 2,200억 정도 되죠. 사실 밤콩다리가 건설되고 있는 메콩강 유역 삼각주 지역은 베트남 최고의 곡창지대로 이곳에서 난 쌀은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된다. 무엇보다 다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저기 보이는 게 전부 다 우리나라 정미소 역할을 하는 공장들입니다. 저기 보면 그 노란 게 쌀이거든요. 여기서 호치민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여기서 하노이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완공된다면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는 물론 베트남의 물류 환경까지 바꿔놓을 밤콩교. 이 역사적인 다리를 설계한 경북의 기업은 과연 어떤 곳일까? 밤콩교를 설계한 다산 컨설턴트의 사무실. 도로, 교량 등을 설계 감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다산 컨설턴트는 베트남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2011년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70년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시장이 고도화되고 우리나라 70년대에는 그 많은 토목 기술자들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70년대 비슷한 거로 생각됩니다. 모든 인프라 시설이 구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회가 저희 같은 토목 기술자한테는 많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다산 컨설턴트는 밤콩 교량뿐만 아니라 베트남 남서부 지역의 다양한 도로와 교량을 설계했다.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기업도 하기 힘든 공사를 수차례 해내면서 해마다 베트남 직원 수를 늘려가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를 목표로 베트남 직원을 뽑았던 다산 컨설턴트. 법인 설립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은 벌써 부사장이 됐다. Mục tiêu tôi làm việc ở đây từ là một người anh kỹ sư thiết kế thông thường. Hiện tại giờ thì nói chung là về những cái công việc quản lý hay là cái thiết kế thì tôi cũng học hỏi rất là nhiều bên đơn vị Hàn Quốc. Thì tôi cũng hy vọng là từng bước Dasan Việt Nam sẽ là một đơn vị tư vấn quốc tế của Hàn Quốc tại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một số dự án ở quốc tế chứ không chỉ ở Việt Nam. Đấy là một hy vọng. 경북의 작은 기업이었던 다산 컨설턴트는 베트남을 거점 삼아 더 큰 미래를 준비 중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베트남은 가능성의 땅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또한 근면하고 그래서 제가 인턴도 그 베트남 유수 대학에서 인턴도 지금 3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런 그 베트남의 로컬화된 회사를 현지화된 회사를 설립해서 저는 이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입니다. 베트남. 동남아 시장의 기대주의자,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으로 포스트 차이나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2016년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6.3%.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에 달할 만큼 베트남은 매일 성장 중이다. 베트남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곳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제조, 건설 등의 2차 산업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서비스, 도소매업 등의 3차 산업이 늘고 한국 상품의 인기도 뜨겁다. 2008년 12월 호찌민에 첫 매장을 낸 국내의 한 유통사는 한국 상품을 찾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베트남에만 14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Cũng có, chị cũng thích nó. Chị có thấy là sản phẩm của Hàn Quốc nó mắc hơn so với Việt Nam không? Đúng rồi, nhưng mà thích thì cũng phải ăn thôi. Đúng là nó mắc hơn nhiều, tại vì nếu mà một gói mì gói á của mình thì chỉ có 5-6 nghìn thôi, nhưng mà cái này tới 20 mấy 30 nghìn. Nhưng mà tại vì cháu mình nó thích, tại vì cái khẩu vị nó thích cái mì nó dai á, nó rất là ngon nên nó thích. 이 매장에서 매달 팔리는 한국 상품은 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0%에 달한다. 매출 신장에 힘입어 회사는 베트남 전체 14곳이던 매장을 3년 안에 87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Thì do nhu cầu của người dân Việt Nam mình á, thì càng lúc nhu cầu càng cao và người ta cũng tin tưởng nhiều vô sản phẩm được nhập khẩu. Do có thể do báo đài một số nguồn thông tin về những cái sản phẩm Việt Nam, ví dụ như lâu lâu sẽ có những cái sản phẩm không ổn về nguồn gốc xuất xứ, về chất lượng, và đa phần thì khách hàng của Việt Nam mình là đang không có chuộng hàng Trung Quốc, cho nên những cái hàng xuất khẩu từ Hàn Quốc thì rất được ưa chuộng. 식료품뿐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식당 등 다양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비재라고 하죠. 기초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용품 이런 거의 비중은 10%가 안 되게 좀 적은 편이었는데요. 한 베트남 FTA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면 그런 소비재 품목이 흡출이 베트남으로 증가가 했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 한국과 베트남의 FTA 체결 이후 양국의 무역 교역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기업과 제품들을 베트남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6월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유통산업전. 한국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한국 우수 상품전이 열렸다. 경상북도에서는 생활가전, 식음료,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6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해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을 만났다. 저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행사가 있다고 알려와서 저희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 신청을 해서 선발된 업체입니다. 바이어들 많이 다녀갔습니까 혹시? 예, 오늘 오전만 해도 10군데 정도가 바이어들이 다녀갔고요. 특히 이 지역에 참가한 바이어들 중에 말레이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쪽 바이어들도 많이 참가를 했고 지나가다가 저희 상품을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온 그런 바이어들도 있었고 오전 내내 상담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중소기업들이 멀리 베트남까지 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를 만나는 까닭은 단순히 베트남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베트남 바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오전에도 이제 필리핀 바이어가 와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제 두바이에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두보 역할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베트남 시장. 이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경상북도에 지금 한
베트남에 나가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이 한 100여 개는 됩니다. 뭐 화장품, 기타 또 소비재 산업 이런 쪽에 많은 진출이 되고 있고, 이번에 호치민 경제 엑스포 계기로 해가지고 호치민 통상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기업들하고 현지 기업들하고 매치도 시켜주고 또 수출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경상북도는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2017년 11월 11일 호치민 경제 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과의 교류는 동남아 지역이 미치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엑스포 이후 베트남과의 문화, 경제, 관광, 교육, 농업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문화 공연 교류뿐만이 아니라 수출 상담회,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 교류, 또 유망 청년 창업과 발굴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행정적 지원 아래 도내 중소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호찌민 번화가. 의성 흑마늘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렸다. 아직은 낯선 한국의 흑마늘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It's for garlic? Really? It's garlic. 흑마늘을 처음 먹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 마늘하고 막 이렇게 막 꺼려하고 이러진 않나 봐요. 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와서 홍보할 때는 마늘이라 했더니만 안 먹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마늘의 독특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아주 맛있다 그랬더니만 먹기 시작했고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예, 홍보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늘이라는 거부감도 잠시. 맛있어. 평소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다. Cái vị nó hơi ngọt ngọt mà nó nồng nồng, nói chung là nó uống rất là ngon. Thường là mình không có ăn được tỏi trắng bình thường, nhưng tỏi đen này là uống được. Tại vì cô nghĩ là người Việt Nam có thể là rất thích sản phẩm này, vì tất cả những người Việt Nam thì trong cái món ăn hoặc là trong sức khỏe thì người ta rất cần đến tỏi, dùng đến tỏi nhiều lắm.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은 약 4,000여 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메이드 인 경북을 알리기 위해 기업과 경북도 모두 노력 중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과 문화와 중소기업 그리고 상품 교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출 상담을 합니다. 또 MOU도 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바자르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서민들이 애호하는 물품이나 화장품이라든지 또 그에 관련 편의 제품들이 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출입선을 잘 개발해서 문화를 통해서 경제가 활력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로 한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베트남. 그런 베트남이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한 데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확고한 해외 자본 유치 정책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나라 자체가 이제 해외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이테크 파크 저희 공단 이 안에만 입주 조건이 까다롭지만은 하이테크 기술을 인정을 받고 이 공장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또 15년 동안 또 법인세 50% 감면을 해준다든가. 투자할 적에도 한 군데 가면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는 한번 투자하려면 70개, 80개, 요즘에는 한국은 안 그런데 30개 정도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 당근에 다 모아가거든. 한 번에 딱 찍어주거든. 예. 그러면 한상적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을 부탁하면 지금 자기네들 직접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캐릭터 이런 것도 문화 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정부에서요? 예. 지방 정부에서 그런 조직이 다 있어요. 베트남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것은 사회주의의 체제하에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외국 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자 베트남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Đầu tư trực tiếp FDI của nước ngoài đó đóng vai trò rất là lớn. Lúc đầu đó là một cái khi mà bắt đầu mở cửa đó thì nó có cái tác dụng kích thích nền kinh tế, tạo công ăn việc làm, kích thích nền kinh tế, làm cho cái tạo ra một cái động lực mới để cho người dân Việt Nam cũng bắt đầu bỏ cái tiền của mình ra để đầu tư kinh doanh. Thì như vậy là cái vai trò đầu tiên hết nó là như là cái mồi để kích thích cái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인의 직접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6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 전체 교역량 중에서 FDI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기업이 차지하는 게 전체 수출의 70%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내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할 수가 있는데 외국 기업들을 봐서 어차피 외국 기업들 FDI를 중심으로 경제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기에 정부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 것은 FDI다. 외국인 직접 투자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승승가도를 달리는 한국 기업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운동화를 제작 납품하는 이 회사는 2002년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야심차게 사업을 확장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회사는 월 매출액 6천만 달러, 우리 돈 6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사업 초기 이 회사 역시 현지 직원들과의 분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직원과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공장 내에 수리센터를 만들고 무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 복지에 힘썼다. Như sửa xe thì nếu mà mình bơm hơi thì là miễn phí, là không tính tiền. Còn đối với thay nhớt thì ở đây là tính cái giá là giá thấp nhất bằng cái giá bên ngoài, hỗ trợ cho người lao động, nên là tính cái giá thấp nhất, không có tính cái phí sửa chữa. Dạ, khi mà có cái chỗ sửa xe cho công ty như vậy thì rất là tiện lợi cho mọi người. Ví dụ mà tại vì công ty là nó xa, phải ví dụ nào nó bị bể bánh xe hay xì lớp bánh xe thì có thể là dẫn ra đây nó gần, sửa đi nó tiện lợi hơn. 공장 안에 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해 직원들의 건강을 살폈다. 임신한 여직원들은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공장 내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 도시와 떨어져 있어 병원을 자주 가기 힘든 여직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진료다. Có trạm y tế trong công ty thì giúp lợi ích cho công nhân rất là nhiều chứ. Giống như giả sử như mình bệnh cây có người có bác sĩ đồ nó cũng chăm sóc cho mình tận tình hơn cho mình, để mình đi ra ngoài đường nó mình có ngất xỉu dưới đường thì đâu ai lo cho mình. 공장 내 병원에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외과, 내과, 이비인 후과가 있어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다. 하루 평균 150명의 직원들이 공장 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Công ty mình có một cái trạm y tế nó có đặc điểm rất là tốt, mà chị nói là cô nói là toàn tỉnh Đồng Nai là không có, chỉ có một mình y tế mình có cái đặc điểm đó, đó là khám bảo hiểm y tế, được phép khám bảo hiểm y tế, tức là cung cấp những cái thuốc men cho bệnh nhân mà không phải tốn đồng bạc nào, là bảo hiểm y tế người ta trả tiền hết, đó là hơn hẳn là như vậy. 점심시간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공장 중앙에 있는 식당으로 모인다. 공장에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은 자그마치
2만 8천 명. 축구장 2배만한 크기의 식당에서 직원들은 4교대로 나눠 점심 식사를 해결한다.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식비만 매달 6억 원. 숙련된 기술을 가진 2만 8천 명의 베트남 직원들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다. 한국 사람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신발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지아들이 만들었는데 현지 사람들이 주가 돼갖고 주인이 돼갖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놔야 잘 되는 회사지. 한국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주인이죠.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주인이 돼갖고 운영하도록 만듭니다. 베트남의 진출에 성공을 거둔 한국 기업들이 늘면서 기업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1시간 반을 달려 찾아간 바리아 붕따우의 한 유치원.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이 지역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식수 문제로 고생하는 일이 많았다.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로 쓰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들어있어 아이들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경북 기업인 다산 컨설턴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비소를 제거하는 정수장치를 개발, 유치원의 무상으로 기증했다. 지하수에 중금속하고 비소, 특히 비소 같은 이런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물을 지금 주민들이 마시는데 특별한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동력 장치를 많이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정수를 시켜가지고 그런 중금속을 제거시킨 물을 이제 주민들이 마실 수 있게, 특히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 뒷마당에 설치된 물탱크. 땅속 지하수를 모아둔 탱크 속의 물은 비소로 오염돼 있지만 다른 물을 구할 수 없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Cái hệ thống nước này á là diện tích là khoảng 50 khối nước. Bơm nước từ ở dưới giếng lên trên cái khối này để âm ở dưới để là đưa lên các bồn nước ở trên các lớp. Trên đây là có các cái hệ thống bình bồn nước như vậy trên cái các lớp á.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될 때 피부 발진은 물론 암과 당뇨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 비소. 비소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나서야 아이들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영리를 떠나 베트남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 베트남 투언 탄현에 위치한 한 마을. 이곳은 베트남 지방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포스코 베트남과 NGO 단체들이 함께 집을 지어 만든 포스코 빌리지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마을이다. Còn đây là người thợ xây cái căn nhà này nè. 집주인 웬반 푹 씨는 지난 봄 이 집을 지어줬던 한국의 친구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평생 집 없이 떠돌던 웬반 푹 씨 가족에게 처음으로 집을 선사한 고마운 사람들이다. Đây là thương nhất là này là tổ nhất em này nè. Cái ngày mà khi mà để mà xong mà công việc bên cái nhà này hoàn thành mà khi mà anh em chia tay đó, lên ăn bữa cơm chia tay á, tội nghiệp lắm. Ôm nhau mà khóc tội nghiệp lắm. Hai anh em ôm nhau, anh với con gái này. 포스코 베트남의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지은 집은 방 2개에 부엌 하나, 작고 소박하다. 하지만 다달이 월세를 내며 살아야 했던 예전 집을 생각하면 온 가족이 월세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이 집이 웬반 푹 씨는 고맙기만 하다. Vậy trước khi sống ở đây chú đã sống ở đâu ạ? Thì trước đây là chưa lấy vợ là sống ở đây, ở chung với bà già. Khi mà chú chuyển đến đây thì chú cảm thấy có điều gì mà khác nhất so với trước đây ấy ạ? Thì cái khác nhất là cái này mình thời gian trước là cảnh nhà trọ gì đấy nó khác, cái này cuộc sống mình được cái cuộc sống như là cư lập nghiệp thì về để ở được căn nhà rồi thì nói chung cũng đỡ được là cái phần tiền để mà nhà trọ. Vợ chồng cũng an tâm để mà có làm ăn.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짓기 사업 덕분에 웬반 푹 씨처럼 집이 없는 빈곤층 104세대 500여 명의 주민들이 새 집을 얻었다.
새 집을 가장 반긴 건 올해 10살 된 딸 웬인 앤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난 후 가족끼리 단란하게 앉아 저녁을 먹는 일도 많아졌다. Thấy ba mẹ làm cực khổ cũng đỡ. 나도 기뻤고 이제는 아빠 엄마가 덜 힘든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베트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해졌다. Thực ra thì tôi nghĩ rằng là đầu tiên nó là cái nếu mà đã gọi là trách nhiệm xã hội ấy, thì tôi nghĩ là các cái doanh nghiệp khi mà đầu tư vào một cái vùng nào đó thì không phải là chỉ mà suy nghĩ đến cái lợi ích kinh tế mà nó còn mang đến cái giá trị về phát triển nữa. Thì giá trị phát triển thì nó sẽ có rất là nhiều ý nghĩa, một cái nội hàm của nó sẽ có nhiều cái hạng mục ở trong đó, ví dụ như là phát triển về nguồn nhân lực, phát triển về cái giáo dục hay phát triển về cơ sở hạ tầng, rồi cũng như là những cái gọi là đời sống chung của cái kinh tế xã hội của cái khu vực đó. 베트남 파리아 붕따오 지역에 있는 경북 기업 포스코 베트남 아변 공장. (1992년) 한배 수교 당시 베트남과 합작으로 아연 도금 강판 공장을 설립할 정도로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는 2006년 현지 법인 포스코 베트남을 설립, 연간 1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아변 공장을 운영 중이다. 두께를 보시면은 이제 0.12에서 2.0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두께예요. 0.12는 판덴밀로 만들 수 있는 최저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0.15까지밖에 못해요. 0.12까지 하고 있고, 보통 우리 A4 종이 있잖아요. 종이 0.2mm예요. 그거보다 얇다고 보시면 돼요. 강판을 얇게 만드는 중요 공정은 최신 설비를 갖춘 주조정실에서 운용한다. 메인입니다. 예. 여기를 흔히 얘기하는 키잡 운전 요원들이 여기에 다 근무하고 실제 숙련도가 가장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한국 분이? 아니요. 다 베트남. 베트남 분이? 예. 냉연 강판 제작 공정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엔지니어는 한국 직원이 아닌 베트남 현지 직원이다. 미세한 차이로 제품의 질이 결정되는 섬세한 작업도 완벽하게 해내는 숙련공이다. 이런 지 얼마나 됐어요? Anh làm việc ở đây được bao lâu rồi? 9 năm. Nguyên nhân thật sự anh học cái này như thế nào anh? Thì lúc trước có SV bên Hàn Quốc qua chỉ cho mình một thời gian, xong rồi học thêm trên hệ thống. 포스코 베트남의 전체 직원은 1,050명. 그중 한국 직원은 11명에 불과하다.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철저한 현지화를 목표로 현지 베트남 직원들을 고용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100% 베트남 직원. 이 친구들이 지금 포스코 베트남에 돌아간 지 8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8년 동안 계속 일을 해갖고 적게 된 애들은 뭐 신입사원도 있지만 평균 한 4년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많이 숙달돼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괜찮아요.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경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은 관리직으로 배치해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외능 옥탄 씨 역시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 매니저를 거쳐 현재 그룹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포스코 베트남에 입사한 지 10년째라는 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다. Và cái quan trọng là gì, ở trong công ty mình ấy thì mình có rất nhiều cái chương trình đào tạo mà để mà lên được từng cái cấp bậc một ấy, thì mình cũng phải trải qua những cái quá trình thi đào tạo để đạt được từng cái level. Cũng giống như là như anh ấy, bản thân anh là cũng được đi qua Hàn Quốc ấy, đào tạo cũng khoảng độ được 6-7 lần. 현지화의 첫걸음. 그것은 현지 베트남 직원들에게 관리직을 맡기는 것이었다. 결국 외국에 투자한 기업은 결국 뭐 그 나라 속에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육성해서 현지 직원들이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포스코의 전 글로벌 사업장의 기본 방향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1956년 베트남 최초의 국립공과대학으로 설립된 하노이 공대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베트남의 장차관과 저명한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한 명문대답게 부모와 학생들의 자부심도 남다른데 하노이 공대의 취업률은 무려 91%. 졸업 후 진로가 이미 결정된 학생들도 많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직장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있다. Chắc là nếu như không có gì thay đổi thì khoảng 5 năm gì đấy em sẽ cố gắng để sang Hàn Quốc. Thế thì bản thân em thì vì một cái lý do gì mà em lại thích Hàn Quốc? Vì Hàn Quốc là cái đất nước đang phát triển về cái ngành công nghệ ô tô này và bọn em muốn sang để học hỏi kinh nghiệm. 네, 안녕하세요. 저는 쌍입니다. 온해 21살입니다. 흥년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전기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판페 쌍군은 한국계 기업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다. Em cảm thấy là mình thật là may mắn khi có thể tìm được một công ty sau khi ra trường, và nhất là công ty Hàn Quốc, môi trường làm việc rất là năng động và chuyên nghiệp. Kế hoạch tương lai của em thì sau khi về Hàn Quốc thì em sẽ tiếp tục học thêm tiếng Hàn và học tập các kỹ sư của Hàn Quốc và làm việc thật chăm chỉ. 하노이 공대 안에는 현대자동차와 코이카가 함께 만든 자동차 교육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발전된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꿈을 꾸는 베트남의 청년들. 그들에게 한국은 밝은 미래가 약속된 특별한 나라다. Đối với các bạn trong khóa, bọn em thì rất là vui mừng là được học cái chương trình của Plan và Coica tài trợ của công ty hợp tác quốc tế của Hàn Quốc. Và bọn em được học trong môi trường rất là chuyên nghiệp và mới mẻ, năng động, đến từ một cái đất nước mà có nền công nghiệp. Em mong muốn là sau khi tốt nghiệp là bọn em được làm ở các doanh nghiệp của Hàn Quốc nếu như có điều kiện, và học thêm tiếng Hàn Quốc mà đi du học, vừa học vừa làm ở Hàn Quốc. Và sau khi nếu mà có hết hạn thì bọn em cũng muốn về làm cho công ty Hàn Quốc ở Việt Nam.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일본과 중국 등 전 세계 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경상북도의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두 나라가 함께 걸어나갈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